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발의됩니다.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해 55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서명했는데요. 법안 발의에 찬성 서명하는 여야 의원들이 늘면서 올해 안을 목표로 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신공항이 완공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인천공항의 기능을 대신할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역의 경제지도 새롭게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8월 2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 대체로 소통 원활한 가운데 비 내리는 구간 많습니다. 비가 올 때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구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정체 없이 통과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시내도로 위 사고 소식 있는데요. 비슬로 화원에서 유천내거리 방향 대구교도소 지나자마자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나시는 분들은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1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달서로 비산내거리에서 옛 대형학원 방향 비산내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구벌대로 성서나들목에서 신당 내거리까지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나고요. 신천대로 남대구나들목 방향 중동교에서 대봉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동촌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방촌시장 쪽으로는 소통 원활하고요. 명덕로 건들바위 내거리에서 대봉교 구간 시원하게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산발적으로 비가 뿌리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야외 작업은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7.2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북 경산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올해 들어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일단 뭐 지원 범위를 보면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 시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영주 자격을 취득해서 경산시에 체류지를 둔 사람까지 이 개인에게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범위가 꽤 넓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체류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이 사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특히 경산의 경우에는 유학 와 있는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뭐 이들에게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 재난 상황에 따라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조현일 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 선별 복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이 재난 시에는 보편 복지가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산시는 이 신청 기간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제주, 강원도, 원주,
또 경남 사천 등이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 특별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경산시에 지급을 막을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산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지역화폐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이 관련해서 경산 시민분들께서는 이 빼놓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겠죠.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 네, 8월 말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예. 시민들에게 차차 이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받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수돗물에서 나온 녹조 독소물질 검출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대구시를 규탄하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대구 경북 네트워크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어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대구시는 대구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소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체들에 따르면 부경대 분석 결과 대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 문산 고산에 정수된 수돗물에서 각각 리터당 0.281 마이크로그램, 0.286 마이크로그램, 0.26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 강하고 간, 폐, 혈청, 신경 뇌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데요. 환경단체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은 유아 및 취약 전 아동의 경우 리터당 0.3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든 물을 10일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하는 공고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네.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양은 유아 및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공고 기준에 거의 육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구시가 입장을 밝혔나요? 네, 대구시는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대구시는 부경대 분석 결과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인정했으나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분석된 것이라며 환경부는 정확도, 정밀도를 엄격히 관리해 데이터 신뢰도를 보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나온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독소가 더 이상 대구 수돗물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화요일 오전에 야구 소식입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의 허삼영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삼성이 어제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이 허 감독이 올 시즌 부진한 팀 성적에 책임을 지고 이 자진 사퇴의 뜻을 구단에 전해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허삼영 감독은 지난 2019년 9월에 삼성 라이온즈의 15대 감독으로 취임한 이후에 2021년 지난해였죠. 이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면 6년 만에 이 가을 야구로 이끌기도 했었는데 허삼영 감독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이 6년 만에 이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었지만 올 시즌에는 지금 리그 9위에 머무르고 있는 등 특히 13연패라고 하는 삼성 라이온즈 역사상 40년 만에 이 최다 연패 기록을 세우면서 이 팬들의 비판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이 숙고 끝에 허 감독의 뜻을 수용한 삼성은 오늘 경기부터 이 박진만 2군 감독의 이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이어나갈 계획인데 이 삼성 라이온즈가 앞으로 올 시즌 끝나고 나서 감독을 누굴 선임할지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는 박진만 감독이 대행 체제로 네. 대행 감독으로 계속 맡아서 삼성을 이끌어갈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네요.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춰서 학령 나이를 전체적으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 방안을 두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목소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제 개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연말까지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내년에 시한
시간을 만든 뒤 이르면 2024년 시도교육청별로 시범 실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교육부가 이런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내용은 유아들의 발달 과정이 과거보다 빨라졌고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에 이 국가가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책임지고 공교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육 효과와 함께 사회적 약자가 이른 시간에 공교육으로 좀 편입을 해서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 보육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네. 다만 이번 학제 개편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입직 연령, 그러니까 직장에 진출하는 연령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조기의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고, 사회에 빨리 들어가서 생산이나 자기 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2025년부터 이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4년에 걸쳐서 한다, 또는 12년에 걸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해서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생이 되고요. 예. 다음 해인 2026년에는 2019년 4월에서 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이 계획대로 4년간 입학 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입시 경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1개월씩 12년에 걸쳐 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이 방법으로는 2025년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요. 2026년에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생이 입학하고 2036년에 2029년 12월부터 2030년 1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해서 네. 12년에 걸쳐 취학 연령을 앞당기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먼저 찬성 쪽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특히 소득 격차에 따라서 이미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이 사교육을 통한 이 선행학습을 하는 이 아동들이 있는 반면에 네.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있어서 이게 공교육에 진입하게 됐을 때 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때문에 1년 정도 앞당기게 되면 공교육에 편입되는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어서 이 교육 격차를 줄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찬성의 이유를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보육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만 5세에 입학하게 되면 이미 교육 단계와 보육 단계의 분리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만 5세에 입학하게 되면 이 학교 안에 있는 이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방과 후 과정이라든가 이 시스템 안에 미리 들어오게 된다라고 예. 하는 이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반대 측 입장도 좀 들어볼게요. 네, 반대는 주로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도 유아들의 인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입학 연령이 당겨지면 그만큼 학교 적응을 위해 조기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 사교육 시장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유치원도 입학 연령이 낮아지면 원생이 줄어든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만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돌봄 공백이요?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초등학교들은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오후 1시쯤 학교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돌봄이 좀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교사단체 입장도 궁금해요. 네, 뭐 정교조 대구지부, 이 대구교총, 대구교사노동조합 등 이 교원단체가 그동안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와 관계없이 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이 조기 입학이 도입된 적이 있었고 여전히 현재도 만 5세 입학할 수도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부모가 원치 않아서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좀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가능은 한 거죠? 네, 지금도 만 5세 입학은 가능한데요. 이 1996년에 법률 개정 당시에 일부 학부모들이 남보다 앞선다거나 나중에 이 대학 입학할 때 재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등의 생각으로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지만 이게 갈수록 조기 입학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교사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교총은 이런 점을 좀 강조했는데요. 현재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데 이 무너진 교실, 이 교사를 바로 세운 이후에 교육개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정교조 대구 지부의 경우에도 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이 유아교육은 충분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면 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에 차이를 좀 강조했습니다. 네. 대구 교사 노동조합도 취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졸업 연령 역시 앞당겨질 것이고 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시기 역시 빨라지는데 이러면 이 중차대한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이 범사회적인 연구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반론도 있다면서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조기 교육열과 조기 과열 과외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1년 과정에 80에서 90%를 마치고 입학한다며 그 이야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한데 갈수록 조기 입학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만 조기 입학하기 때문에 적응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네. 다 같이 조기 입학하면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학생만 이제 조기 입학하면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예. 또 아이들도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다 같이 조기 입학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영재 기자는 또 이런 그 학년기 네.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 이야기 듣고 걱정이 들었던 게 지금도 제 아이들이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키가 매우 작습니다. 또래 집단 중에서도 가장 작은데 과연 지금 학교에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나마 뭐 어제였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이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 한 총리는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또 학교마다도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라고 이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좀 빠짐없이 들어야 한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식 세는 나이로 7살과 9살, 만 나이로 5세와 7세 자녀가 있다 보니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쪽이 완벽하게 옳다 그르다 이 판단을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이 만 5세 입학에 대한 보육 환경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책임지겠다. 네. 지금도 돌봄이 오후 5시 이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돌봄도. 초등학교에서요? 네, 안 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농촌과 도시 지역의 환경도 매우 차이가 큰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드는 게 사실이고요. 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교사와의 대화, 학부모와의 대화라도 좀 해보고 정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최미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시행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6년을 1, 2년 정도 줄이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년이 너무 길다. 예. 네. 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학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는데요. 그때 교원,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학제 개편에 대한 응답이 초등학교 재학 기간을 1년 줄이고 오히려 고등학교 1년을 늘리는 5344 학제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학생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 방안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실히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사회적인 의견을 듣고 합의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추진되겠죠. 네, 뭐 사회적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교육청과 협의도 없었다고 하니 이 네. 부분부터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미네 천영교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요즘 식물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부쩍 많아져서 도시농업에 도전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신천도서관에서 가족이 함께 도시농부가 돼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동구 신천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다양한 식물을 만져보고 농업을 체험해보는 도시농부 프로그램을 5월부터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찾았던 지난주 토요일에는 슬기로운 전원생활 슬정생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관엽식물을 활용해 수경재배를 하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식물에 대한 이론 수업이 진행됐고요. 이어서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수경재배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장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식물들 보통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죠. 지생식물이라고 합니다. 땅에 사는 식물들 지생식물. 수생식물은 뭔가요? 물에 사는 식물. 거의 다 많은 식물들이 땅에 뿌리박고 살고 그다음에 수생식물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수경재배. 오늘 우리가 몬스테라 수경재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식물을 꺼내죠. 흙을 깨끗하게 다 털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털어내셔야 돼요. 예쁘게. 자, 먼저 약을 고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거 딱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밑으로 넣어주고 약가 고정이 되는가 보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5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5월부터 계속적으로 했어요. 상추 모종을 3종류 하고 고추 모종도 주시고 그것도 수업했고 그리고 상추를 키우면서 거기에 그 벌레 같은 거 생기니까 그거 잡는 천연 살충제 그것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뭔가 조금 모르는 식물도 뭔가 조금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오늘 체험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네, 기억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흥미가 더 생기고요. 더 이렇게 만족도도 높아요. 잘 안 하는 거를 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도시농부 프로그램 그럼 매월 다른 체험과 수업들이 열리는 건가요? 네, 이전에는 옥상 텃밭을 활용해서 상추와 열매 작물들을 심어보고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수업도 진행됐는데요. 8월 수업으로 가을 상추와 작물들을 심어보면서 계절별 작물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마다 새로운 체험들로 시민들과 만나면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진행한 이종희 강사와 수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도시농부, 도서관에서 도시농부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도시민들이 채소 기르는 걸 잘 모르고 그냥 마트에서 사 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환경도 생각하고 직접 기른 식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건강한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텃밭을 만들고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텃밭, 미니 텃밭을 다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상추, 고추 그렇게 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상 공간은 상추 종류 한 10여 종 하고요. 열매 채소,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비료, 천연 비료 만들기도 했고 친환경 살충제를 만들어서 직접 벌레잡이 하고요. 그다음에 봄철 농사는 거의 막 빠집니다. 열매 채소는 아직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멋지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수경 재배를 오늘 했고요. 이제 다음 8월에는 우리 수업이 이제 가을 상추하고 그다음에 겨울 김장 배추 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거 이제 수확도 하고 텃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용해서 체험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도시농부 프로그램에는 체험 외에도 씨앗 대출 서비스, 도시농업 특강, 그리고 옥상 공동 텃밭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천도서관 박상용 사서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도시농부란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농부 생활의 약자로 2021년부터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마음이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주고자 도서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재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도시농부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매월 씨앗을 대출하는 씨앗 대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원 생활 프로그램, 그리고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제 연 2회 식물에 대한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옥상 텃밭을 가족 단위 팀으로 나뉘었는데 이제 공동 텃밭으로 이제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공동 텃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를 받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 신천도서관을 찾아서 체험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가량이고요. 낮 기온은 29도에서 34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오늘까지 습한 날씨가 이어진 후에 내일부터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다시금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